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어제의 젊음은 오늘의 추억이 되고 우리는 매일 조금씩 나이 들어갑니다. 노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저속 노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주름을 펴고 흰머리를 감추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시계를 늦추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과학적 탐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격려는 저희가 더 깊고 가치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지식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건강이라는 씨앗을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이 축복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흐름을 늦추는 비밀, 저속 노화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최근 의학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노화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암, 당뇨, 심장병, 치매와 같은 질병들을 각각 별개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이 모든 질병의 뿌리에 가속 노화라는 공통된 원인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의 여러 가지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오듯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우리 몸이 너무 빨리 늙어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로 사이언스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즉, 노화 자체를 치료하고 늦출 수 있다면 수많은 질병을 한 번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혁명적인 생각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공격 전략과 수비 전략입니다. 공격 전략은 우리 몸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으로 꾸준한 신체 활동, 지적인 자극을 주는 활동, 그리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몸과 뇌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훌륭한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훈련하여 자신의 기량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단련함으로써 우리는 80, 90세가 되어서도 젊은이 못지않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유지하는 슈퍼에이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비 전략은 우리 몸이 고장나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기능은 보통 30대 중후반의 정점을 찍고 그 후 매년 약 1%씩 서서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콩팥 기능, 뇌 기능, 근육의 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수비 전략은 바로 이 기능 저하의 기울기를 최대한 완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모품을 교체해주면 더 오래 탈 수 있듯이 우리 몸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전략, 공격과 수비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저속 노화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2015년 스티브 호바스라는 과학자는 우리 세포 속 DNA를 둘러싼 껍질에서 노화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후성 유전체라고 불리는 이 껍질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주민등록상 나이가 아닌 실제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노화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생물학적 요인들, 이른바 노화의 요체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들은 매우 복잡하지만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에너지 조절입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음식을 먹거나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자주 먹으면 우리 세포는 성장 가속 스위치인 mTOR를 켭니다. 이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으면 세포 분열이 빨라지고 이는 곧 세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더 빨리 마모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과잉 공급되면 세포 안에는 고장난 단백질 같은 쓰레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우리 몸에는 자가포식이라는 놀라운 세포 대청소 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쓰레기들을 태워서 에너지로 재활용합니다. 하지만 항상 배부른 상태에서는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 결국 생활 환경이 나빠지는 것처럼 세포도 병들게 됩니다. 또한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오래되고 효율이 낮은 미토콘드리아가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유해산소, 즉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 세포에 손상을 입힙니다. 이는 낡은 자동차 엔진이 매연을 더 많이 내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 분열 과정에서 DNA 오류를 누적시켜 암세포가 생길 확률을 높입니다.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끝부분은 더 빨리 닳아 없어지고 결국 우리 몸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들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자연스러운 식단으로 소식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충분히 휴식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토록 명백한 진리가 왜 우리 사회에서는 실천하기 어려울까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마치 뜨거운 압력솥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치고 사회에 나와서는 끊임없는 성과 압박에 시달립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집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소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느리게, 여유롭게 사는 것은 마치 낙오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조금의 양보도 없이 경적을 울리고 좁은 지하철에서는 서로의 어깨를 부딪히며 자신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는 우리 몸의 투쟁도피 반응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이는 곧 만성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와 염증으로 이어져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소비 자본주의는 24시간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자극적인 음식, 더 화려한 즐길거리로 시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연과 멀어지고 가공된 음식에 익숙해지며 몸을 움직이는 대신 스크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결국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성공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우리를 가속 노화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건강과 행복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토양이 비옥해야 하듯 우리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라는 토양이 먼저 건강해져야 합니다. 물론 사회 전체를 바꾸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자신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특히 근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첫째, 운동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편안한 강도로 하는 운동은 현상 유지는 될지언정 성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여기서 딱 하나만 더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에 조금씩 도전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느껴지는 뻐근한 고통은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는 즐거운 신호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등 근육이나 코어 근육처럼 불편한 부위를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단백질을 현명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탄수화물만 잘 먹어도 근육이 잘 붙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동화 저항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50대 이후부터는 의식적으로 양질의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특히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양날의 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암 치료 중인 환자처럼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황에서는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단백질과 칼로리를 섭취하여 몸의 에너지 균형을 흑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이 과도하게 단백질, 특히 류신을 섭취하면 오히려 노화 촉진 스위치인 엠토르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중용이 필요하며 자신의 현재 몸 상태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노화 지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메트포르민과 같은 약물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양날의 검입니다.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비만한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마른 체형의 사람이 복용할 경우 오히려 근육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부작용 없는 명약은 바로 우리 자신의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운동은 때로 고통스럽고 건강한 식단을 챙기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건강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으로 생각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움직임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운동은 의무가 아닌 삶의 활력이 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다고 피하면 다리는 점점 더 약해지지만 꾸준히 오르다 보면 어느새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이처럼 정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잘 죽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속 노화를 실천하는 삶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의사들과 현인들은 갑작스러운 죽음보다는 마지막을 준비할 약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고도 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삶을 정리할 시간을 가진 뒤 큰 고통 없이 평온하게 눈을 감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마지막일 것입니다.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죽음이 늘 우리 곁에 있음을 인식하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역설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저속 노화라는 렌즈를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건강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화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선택으로 가꾸어 나가는 정원과 같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체 시계는 더 빨리 혹은 더 느리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어제의 젊음은 오늘의 추억이 되고
우리는 매일 조금씩 나이 들어갑니다. 노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저속 노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주름을 펴고 흰머리를 감추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시계를 늦추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과학적 탐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격려는 저희가 더 깊고 가치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지식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건강이라는 씨앗을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이 축복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흐름을 늦추는 비밀, 저속 노화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최근 의학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노화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암, 당뇨, 심장병, 치매와 같은 질병들을 각각 별개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이 모든 질병의 뿌리에 가속 노화라는 공통된 원인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의 여러 가지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오듯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우리 몸이 너무 빨리 늙어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로 사이언스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즉, 노화 자체를 치료하고 늦출 수 있다면 수많은 질병을 한 번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혁명적인 생각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공격 전략과 수비 전략입니다. 공격 전략은 우리 몸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으로 꾸준한 신체 활동, 지적인 자극을 주는 활동, 그리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몸과 뇌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훌륭한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훈련하여 자신의 기량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단련함으로써 우리는 80, 90세가 되어서도 젊은이 못지않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유지하는 슈퍼에이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비 전략은 우리 몸이 고장나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기능은 보통 30대 중후반의 정점을 찍고 그 후 매년 약 1%씩 서서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콩팥 기능, 뇌 기능, 근육의 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수비 전략은 바로 이 기능 저하의 기울기를 최대한 완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모품을 교체해주면 더 오래 탈 수 있듯이 우리 몸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전략, 공격과 수비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저속 노화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2015년 스티브 호바스라는 과학자는 우리 세포 속 DNA를 둘러싼 껍질에서 노화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후성 유전체라고 불리는 이 껍질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주민등록상 나이가 아닌 실제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노화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생물학적 요인들, 이른바 노화의 요체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들은 매우 복잡하지만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에너지 조절입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음식을 먹거나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자주 먹으면
우리 세포는 성장 가속 스위치인 mTOR를 켭니다. 이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으면 세포 분열이 빨라지고 이는 곧 세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더 빨리 마모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과잉 공급되면 세포 안에는 고장난 단백질 같은 쓰레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우리 몸에는 자가포식이라는 놀라운 세포 대청소 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쓰레기들을 태워서 에너지로 재활용합니다. 하지만 항상 배부른 상태에서는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 결국 생활 환경이 나빠지는 것처럼 세포도 병들게 됩니다. 또한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오래되고 효율이 낮은 미토콘드리아가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유해산소, 즉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 세포에 손상을 입힙니다. 이는 낡은 자동차 엔진이 매연을 더 많이 내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 분열 과정에서 DNA 오류를 누적시켜 암세포가 생길 확률을 높입니다.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끝부분은 더 빨리 닳아 없어지고 결국 우리 몸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들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자연스러운 식단으로 소식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충분히 휴식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토록 명백한 진리가 왜 우리 사회에서는 실천하기 어려울까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마치 뜨거운 압력솥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치고 사회에 나와서는 끊임없는 성과 압박에 시달립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집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소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느리게, 여유롭게 사는 것은 마치 낙오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조금의 양보도 없이 경적을 울리고 좁은 지하철에서는 서로의 어깨를 부딪히며 자신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는 우리 몸의 투쟁도피 반응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이는 곧 만성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와 염증으로 이어져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소비 자본주의는 24시간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자극적인 음식, 더 화려한 즐길거리로 시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연과 멀어지고 가공된 음식에 익숙해지며 몸을 움직이는 대신 스크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결국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성공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우리를 가속 노화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건강과 행복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토양이 비옥해야 하듯 우리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라는 토양이 먼저 건강해져야 합니다. 물론 사회 전체를 바꾸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자신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특히 근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첫째, 운동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편안한 강도로 하는 운동은 현상 유지는 될지언정 성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여기서 딱 하나만 더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에 조금씩 도전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느껴지는 뻐근한 고통은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는 즐거운 신호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등 근육이나 코어 근육처럼 불편한 부위를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단백질을 현명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탄수화물만 잘 먹어도 근육이 잘 붙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동화 저항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50대 이후부터는 의식적으로 양질의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특히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양날의 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암 치료 중인 환자처럼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황에서는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단백질과 칼로리를 섭취하여 몸의 에너지 균형을 흑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이 과도하게 단백질, 특히 류신을 섭취하면 오히려 노화 촉진 스위치인 mTOR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중용이 필요하며 자신의 현재 몸 상태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노화 지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메트포르민과 같은 약물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양날의 검입니다.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비만한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마른 체형의 사람이 복용할 경우 오히려 근육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부작용 없는 명약은 바로 우리 자신의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운동은 때로 고통스럽고 건강한 식단을 챙기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건강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으로 생각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움직임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운동은 의무가 아닌 삶의 활력이 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다고 피하면 다리는 점점 더 약해지지만 꾸준히 오르다 보면 어느새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이처럼 정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잘 죽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속 노화를 실천하는 삶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의사들과 현인들은 갑작스러운 죽음보다는 마지막을 준비할 약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고도 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삶을 정리할 시간을 가진 뒤 큰 고통 없이 평온하게 눈을 감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마지막일 것입니다.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죽음이 늘 우리 곁에 있음을 인식하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역설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저속 노화라는 렌즈를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건강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화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선택으로 가꾸어 나가는 정원과 같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체 시계는 더 빨리 혹은 더 느리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어제의 젊음은 오늘의 추억이 되고 우리는 매일 조금씩 나이 들어갑니다. 노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저속 노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주름을 펴고 흰머리를 감추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시계를 늦추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과학적 탐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격려는 저희가 더 깊고 가치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지식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건강이라는 씨앗을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이 축복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흐름을 늦추는 비밀, 저속 노화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최근 의학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노화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암, 당뇨, 심장병, 치매와 같은 질병들을 각각 별개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이 모든 질병의 뿌리에 가속 노화라는 공통된 원인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의 여러 가지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오듯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우리 몸이 너무 빨리 늙어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로 사이언스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즉, 노화 자체를 치료하고 늦출 수 있다면 수많은 질병을 한 번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혁명적인 생각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공격 전략과 수비 전략입니다. 공격 전략은 우리 몸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으로 꾸준한 신체 활동, 지적인 자극을 주는 활동, 그리고 활발한 사회 활동을 통해 몸과 뇌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훌륭한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훈련하여 자신의 기량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단련함으로써 우리는 80, 90세가 되어서도 젊은이 못지않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유지하는 슈퍼에이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비 전략은 우리 몸이 고장나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기능은 보통 30대 중후반의 정점을 찍고 그 후 매년 약 1%씩 서서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콩팥 기능, 뇌 기능, 근육의 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수비 전략은 바로 이 기능 저하의 기울기를 최대한 완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모품을 교체해주면 더 오래 탈 수 있듯이 우리 몸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전략, 공격과 수비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저속 노화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2015년 스티브 호바스라는 과학자는 우리 세포 속 DNA를 둘러싼 껍질에서 노화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후성 유전체라고 불리는 이 껍질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주민등록상 나이가 아닌 실제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노화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생물학적 요인들, 이른바 노화의 요체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들은 매우 복잡하지만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에너지 조절입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음식을 먹거나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자주 먹으면 우리 세포는 성장 가속 스위치인 mTOR를 켭니다. 이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으면 세포 분열이 빨라지고 이는 곧 세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더 빨리 마모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과잉 공급되면 세포 안에는 고장난 단백질 같은 쓰레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우리 몸에는 자가포식이라는 놀라운 세포 대청소 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쓰레기들을 태워서 에너지로 재활용합니다. 하지만 항상 배부른 상태에서는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 결국 생활 환경이 나빠지는 것처럼 세포도 병들게 됩니다. 또한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오래되고 효율이 낮은 미토콘드리아가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유해산소, 즉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 세포에 손상을 입힙니다. 이는 낡은 자동차 엔진이 매연을 더 많이 내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 분열 과정에서 DNA 오류를 누적시켜 암세포가 생길 확률을 높입니다.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끝부분은 더 빨리 닳아 없어지고 결국 우리 몸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들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자연스러운 식단으로 소식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충분히 휴식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토록 명백한 진리가 왜 우리 사회에서는 실천하기 어려울까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마치 뜨거운 압력솥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치고 사회에 나와서는 끊임없는 성과 압박에 시달립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집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소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느리게, 여유롭게 사는 것은 마치 낙오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조금의 양보도 없이 경적을 울리고 좁은 지하철에서는 서로의 어깨를 부딪히며 자신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는 우리 몸의 투쟁도피 반응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이는 곧 만성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와 염증으로 이어져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소비 자본주의는 24시간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자극적인 음식, 더 화려한 즐길거리로 시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연과 멀어지고 가공된 음식에 익숙해지며 몸을 움직이는 대신 스크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결국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성공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우리를 가속 노화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건강과 행복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토양이 비옥해야 하듯 우리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라는 토양이 먼저 건강해져야 합니다. 물론 사회 전체를 바꾸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자신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특히 근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첫째, 운동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편안한 강도로 하는 운동은 현상 유지는 될지언정 성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여기서 딱 하나만 더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에 조금씩 도전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느껴지는 뻐근한 고통은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는 즐거운 신호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등
근육이나 코어 근육처럼 불편한 부위를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단백질을 현명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탄수화물만 잘 먹어도 근육이 잘 붙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동화 저항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50대 이후부터는 의식적으로 양질의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특히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양날의 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암 치료 중인 환자처럼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황에서는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단백질과 칼로리를 섭취하여 몸의 에너지 균형을 흑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이 과도하게 단백질, 특히 류신을 섭취하면 오히려 노화 촉진 스위치인 엠토르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중용이 필요하며 자신의 현재 몸 상태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노화 지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메트포르민과 같은 약물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양날의 검입니다.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비만한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마른 체형의 사람이 복용할 경우 오히려 근육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부작용 없는 명약은 바로 우리 자신의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운동은 때로 고통스럽고 건강한 식단을 챙기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건강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으로 생각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움직임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운동은 의무가 아닌 삶의 활력이 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다고 피하면 다리는 점점 더 약해지지만 꾸준히 오르다 보면 어느새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이처럼 정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잘 죽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속 노화를 실천하는 삶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의사들과 현인들은 갑작스러운 죽음보다는 마지막을 준비할 약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고도 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삶을 정리할 시간을 가진 뒤 큰 고통 없이 평온하게 눈을 감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마지막일 것입니다.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죽음이 늘 우리 곁에 있음을 인식하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역설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저속 노화라는 렌즈를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건강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화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선택으로 가꾸어 나가는 정원과 같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체 시계는 더 빨리 혹은 더 느리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어제의 젊음은 오늘의 추억이 되고 우리는 매일 조금씩 나이 들어갑니다. 노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저속 노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주름을 펴고
흰머리를 감추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시계를 늦추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과학적 탐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격려는 저희가 더 깊고 가치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지식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건강이라는 씨앗을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이 축복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흐름을 늦추는 비밀, 저속 노화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최근 의학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노화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암, 당뇨, 심장병, 치매와 같은 질병들을 각각 별개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이 모든 질병의 뿌리에 가속 노화라는 공통된 원인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의 여러 가지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오듯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우리 몸이 너무 빨리 늙어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로 사이언스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즉, 노화 자체를 치료하고 늦출 수 있다면 수많은 질병을 한 번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혁명적인 생각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공격 전략과 수비 전략입니다. 공격 전략은 우리 몸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으로 꾸준한 신체 활동, 지적인 자극을 주는 활동, 그리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몸과 뇌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훌륭한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훈련하여 자신의 기량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단련함으로써 우리는 80, 90세가 되어서도 젊은이 못지않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유지하는 슈퍼에이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비 전략은 우리 몸이 고장나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기능은 보통 30대 중후반의 정점을 찍고 그 후 매년 약 1%씩 서서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콩팥 기능, 뇌 기능, 근육의 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수비 전략은 바로 이 기능 저하의 기울기를 최대한 완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모품을 교체해주면 더 오래 탈 수 있듯이 우리 몸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전략, 공격과 수비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저속 노화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2015년 스티브 호바스라는 과학자는 우리 세포 속 DNA를 둘러싼 껍질에서 노화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후성 유전체라고 불리는 이 껍질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주민등록상 나이가 아닌 실제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노화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생물학적 요인들, 이른바 노화의 요체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들은 매우 복잡하지만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에너지 조절입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음식을 먹거나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자주 먹으면 우리 세포는 성장 가속 스위치인 mTOR를 켭니다. 이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으면 세포 분열이 빨라지고 이는 곧 세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더 빨리 마모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과잉 공급되면 세포 안에는 고장난 단백질 같은 쓰레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우리 몸에는 자가포식이라는 놀라운 세포 대청소 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쓰레기들을 태워서 에너지로 재활용합니다. 하지만 항상 배부른 상태에서는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 결국 생활 환경이 나빠지는 것처럼 세포도 병들게 됩니다. 또한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오래되고 효율이 낮은 미토콘드리아가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유해산소, 즉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 세포에 손상을 입힙니다. 이는 낡은 자동차 엔진이 매연을 더 많이 내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 분열 과정에서 DNA 오류를 누적시켜 암세포가 생길 확률을 높입니다.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끝부분은 더 빨리 닳아 없어지고 결국 우리 몸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들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자연스러운 식단으로 소식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충분히 휴식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토록 명백한 진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실천하기 어려울까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마치 뜨거운 압력솥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치고 사회에 나와서는 끊임없는 성과 압박에 시달립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집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소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느리게, 여유롭게 사는 것은 마치 낙오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조금의 양보도 없이 경적을 울리고 좁은 지하철에서는 서로의 어깨를 부딪히며 자신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는 우리 몸의 투쟁도피 반응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이는 곧 만성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와 염증으로 이어져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소비 자본주의는 24시간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자극적인 음식, 더 화려한 즐길거리로 시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연과 멀어지고 가공된 음식에 익숙해지며 몸을 움직이는 대신 스크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결국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성공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우리를 가속 노화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건강과 행복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토양이 비옥해야 하듯 우리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라는 토양이 먼저 건강해져야 합니다. 물론 사회 전체를 바꾸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자신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특히 근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첫째, 운동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편안한 강도로 하는 운동은 현상 유지는 될지언정 성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여기서 딱 하나만 더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에 조금씩 도전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느껴지는 뻐근한 고통은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는 즐거운 신호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등 근육이나 코어 근육처럼 불편한 부위를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단백질을 현명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탄수화물만 잘 먹어도 근육이 잘 붙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동화 저항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50대 이후부터는 의식적으로 양질의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특히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양날의 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암 치료 중인 환자처럼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황에서는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단백질과 칼로리를 섭취하여 몸의 에너지 균형을 흑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이 과도하게 단백질, 특히 류신을 섭취하면 오히려 노화 촉진 스위치인 엠토르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중용이 필요하며 자신의 현재 몸 상태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노화 지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메트포르민과 같은 약물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양날의 검입니다.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비만한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마른 체형의 사람이 복용할 경우 오히려 근육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부작용 없는 명약은 바로 우리 자신의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운동은 때로 고통스럽고 건강한 식단을 챙기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건강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으로 생각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움직임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운동은 의무가 아닌 삶의 활력이 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다고 피하면 다리는 점점 더 약해지지만 꾸준히 오르다 보면 어느새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이처럼 정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잘 죽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속 노화를 실천하는 삶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의사들과 현인들은 갑작스러운 죽음보다는 마지막을 준비할 약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고도 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삶을 정리할 시간을 가진 뒤 큰 고통 없이 평온하게 눈을 감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마지막일 것입니다.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죽음이 늘 우리 곁에 있음을 인식하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역설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저속 노화라는 렌즈를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건강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화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선택으로 가꾸어 나가는 정원과 같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체 시계는 더 빨리 혹은 더 느리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어제의 젊음은 오늘의 추억이 되고 우리는 매일 조금씩 나이 들어갑니다. 노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저속 노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주름을 펴고 흰머리를 감추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시계를 늦추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과학적 탐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